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에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관 추천회의가 지난 14일 마 후보자를 비롯해서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조한창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평가한 마 후보자를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실과도 충분한 내부적인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낙동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판사로 임용돼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법원 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 그리고 대법관 등용문으로 통하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법원 내 최고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입니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1심에 1,500만 원 벌금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번에 퇴임하는 진보 좌파 성향의 김상환 대법관이 1년 2개월이나 심리를 끄는 바람에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항소심과 똑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 후보자는 또 입퇴 이틀 만에 사망한 사병이 폭행으로 숨졌다는 것이 50년 만에 밝혀진 사건에서 국가는 유족에 대해 1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 순직 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애우 책임 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제 중도 성향의 마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 없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강성 좌파 대법관으로 불리는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이 물러나고 지난해 11월 취임한 조희대 사법부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구도가 보수 중도 성향 대법관이 12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은 임기가 많이 남은 오경미, 이훈구 대법관 2명으로 줄어듭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8, 9명에 이르던 진보 우위의 대법관 체제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줄곧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서 권력과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당당하게 재판할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선 법원에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요직을 독차지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 진보 좌파 법관들이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년 임기의 대법관과는 달리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판사들은 인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다수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중교사 무죄 선고 같은
판결이 내려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을 맡은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국 법관대표의 부의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를 보면 상당수 법조인들이나 정치 평론가들도 김 부장판사가 미리 무죄를 정해놓고 여기에 억지로 법리를 꿰맞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증자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중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이중교사자는 무죄를 내린 것은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회귀한 논리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이 뒤집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중견 판사 3인이 재판을 하는 고법원 신참 판사 2명을 배석으로 두고 고참 판사가 재판장이 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지방법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방법원은 재판장이 유무죄 여부, 형량을 결정하는데 입김이 세지만 고법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입장이고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중견 판사들이기 때문에 법리와 증거를 꼼꼼히 따지고 기존 판례를 중시하는 다소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처럼 이른바 튀는 판사, 튀는 판결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증교사의 경우 90%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는데 이 대표처럼 유증교사가 명백하고 고의성이 뚜렷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확률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고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유증교사 재판은 결국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은 이제 조의대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이재명의 대법원의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인적 구성도 그렇지만 지금 대법관들은 정통 강골 판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민변 출신의 김선수 전 대법관이나 대장동 비리주범 김만배로부터 피타 500을 8번이나 받고 이재명의 또 다른 선거법 심판 사건의 파기환송을 주도한 권순일 같은 대법관도 없습니다. 이번 김동현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 후 재판 로비설이 여기저기서 거론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 케이스 외에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의 돈을 이재명 사법부 로비 자금으로 건넸다는 증언이 지난 검사 청문회 때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과 김용태 변호인과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입수해서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재판을 맡은 지법판사에게는 100 몇십억 원의 쥐약, 그러니까 로비 자금을 뿌렸는데 고법판사는 씨알조차 안 먹히더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동현 부장판사에게도 알게 모르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의대 대법원에서 로비가 통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더욱이 이중교사 말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이재명 측이 어떤 재판 지연 책동을 쓰더라도 선거법 재판은 내년 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중교사 역시 조의대 대법원이라는 넘사벽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법과 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무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여비서 성폭행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 항소심과 3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좀 성급한 감도 없지는 않지만요. 이재명 대표도 결국 안전지사의 전철을 받고 모든 대권 꿈을 접어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개인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